최근 우리나라 항공모함에도 캐터펠트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륙 방식인 스토블 방식, 스토바 방식, 캐토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요. 현대중공업 항공모함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함의 기술 협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지 스토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바 방식은 더 긴 활주로와 착륙을 위한 공간도 따로 필요해 배수량이 더 커야 하고, 짧은 활주로만으로 이륙이 가능한 캐토바 방식은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사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고출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현실적인 F-35B 운용을 상정한 스토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스토블 방식은 항공모함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가장 꺼리는 방식인데요. 효율이 떨어지고 비싼 F-35B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활주로가 260m 이상으로 길어져 KF-21 네이비 같은 고정익기를 함재기로 탑재할 경우를 고려할 수 있지만,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고정익기를 탑재하면 쏘티수가 F-35B의 경우보다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캐토바 방식 또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출기야 프랑스의 샤를드골함처럼 미국에서 사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용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체계 말고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캐터펠트 사용에 청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협력하여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평소에도 환간의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 엔진 기술이 확보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이 높다고는 말하지만 사고가 나면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같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사용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에서 개발 중인 원자력 추진선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 발전 기술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4세대 원자력 발전인 용융염 원자로 기술입니다. 일명 초소형 원자로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후쿠시마 원전 설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냉각수인데요. 때문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융염 원자로의 냉각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상온에서 고체의 소금을 고온에서 녹이는 것인데요. 이 용융염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 발전할 때 생기는 열로 끓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끓어서 생기는 증기가 없어 증기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후쿠시마 원전이 바로 냉각수의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기가 엄청나게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폭발이 생겨 지금의 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자로가 동력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열은 공기 순환만으로도 배출이 가능해 원자로 폭발 사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용융염이 굳어 방사능을 지닌 분열 생성물들이 공기 중으로 분산되지 못하게 잡아두게 됩니다. 이 사고에 관한 대처는 전기도 필요 없고 사람이 직접 조작할 필요도 없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럼 이 용융염 원자로의 최악의 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력 생산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전을 가장 최악의 사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하면 발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용융염 원자로는 높은 열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로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크기도 컨테이너 트럭 정도의 크기로 제작도 쉬워 일각에서는 공장에서 제작해 설치하고 발전을 시작하기까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핵연료의 사용 주기가 20년이 넘기에 함정의 운용 수명 주기와 일치해 한 번 탑재하면 함정이 퇴역할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양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운용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캐터펠트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부담 없이 활주로의 길이를 줄이고 옆으로 더 확장해 착륙 공간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F-35B를 운용하지 않고 KF-21 네이비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수직이 착륙과 스텔스 성능만으로 비싼 F-35B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싸고 폭장량도 더 큰 KF-21 네이비를 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 해군에는 이득이기에 우리 방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군은 이 점을 꼭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용융염 원자로 탑재로 차세대 무기를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같은 무기는 많은 전력을 요구해
현재 해군에서 사용 중인 발전기로는 택도 없었지만 용융염 원자로는 이 두 무기를 운용하고도 남을 전력을 공급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형 항공모함의 발전 가능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명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도 마덱스에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CVX 모형에 대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스키점프대 탑재와 활주로 길이가 270m까지 길어진 점 이외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특히 네이버 뉴스는 함교가 있는 이중 아일랜드 형상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항공기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배치된 두 개의 아일랜드는 X자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개념 아일랜드입니다. 이 X자형 아일랜드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스텔스 기능입니다. X자형 아일랜드는 스텔스 형상으로 항공모함 전체의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켜주는데요. 대부분의 항공모함은 주로 함교 위 마스트에 대공 레이더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모형에는 아일랜드 하부에 A사 레이더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 단면적이 큰 대형 마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벽에 레이더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하부를 비스듬히 설계하여 그곳에 A사 레이더를 하늘로 향하게끔 설치했는데요. 해상 비행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비행갑판에서 고출력의 레이더 전자파로부터 항공기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지스함의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이더를 아래로 뺀 덕에 상부에만 장착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 등 각종 장비의 공간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디자인은 더 효율적인 항공기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X자형 아일랜드는 항공통제사에게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 비행갑판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항공통제사의 넓은 시야는 항공기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아주 크게 칭찬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소한 공간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신경 써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노력이 보이는 설계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항공모함 모형에는 미래 전투 상황에 걸맞게 설계됐습니다. 한미 쪽에 작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전용 이착륙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탑재될 무인 항공기의 기능으로는 자폭 드론이나 디핑 소나를 탑재한 무인기를 탑재하여 항공모함의 대잠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UAV 비행 갑판 옆에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6개의 KVLS 셀이 탑재되어 천궁 같은 요격 미사일이나 현무 탄도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등 소규모 대공 방어 능력과 전략 미사일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작전을 위한 미니 웰데크도 있어 유무인 작전을 염두에 놓은 공간도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 개발이 가시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도 이번 마덱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후재팬에 올라온 마덱스에 대한 기사에는 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한국은 해양에 나갈 수 없는 해군이니 경항모는 필요 없다. 그러니 전투기나 육상 무기 증강에 돈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황해와 일본해 등 자국바다가 없는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해 등 더 이상 바다로 나오지 말고 육상 전력에 매진하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솔직히 이 모형이 이즈모급 항모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어 운용면이나 기능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즈모급은 전장 248m에 전폭 38m, 만재 배수량 27,000톤으로 크기면에서 우리나라의 CVX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F-35B를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이즈모급도 스키점프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제공한 F-35B의 카탈로그 재원으로 스키점프대를 탑재한 이즈모급 경항모의 현실적인 최대 적정 운용 숫자는 14대에서 18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가 실제 F-35B를 납품받아 운용하기 시작하자 초기 요구 조건보다 훨씬 많은 지원 요소와 넓은 갑판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경납 자체는 언급된 숫자만큼 가능하지만 F-35B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 폭풍이 초기 규정치보다 높아 갑판 승조원의 안전을 위해서 상부 비행 갑판 면적이 보다 커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해군의 말대로라면 20대 정도의 F-35B를 안전하게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만 톤급 수준의 단일 경납고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대입하면 일본 이즈모급의 F-35B 운용 숫자는 현실적으로 14대에서 18대 정도가 되며 그나마도 안전한 운용을 위해선 갑판 면적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판 면적을 함부로 늘릴 수는 없기에 일본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스키점프대를 포기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인데요. F-35B 개발 완료 이후에 항모 수요가 들어와 개발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산업 기반들이 한국형 항공모함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쟁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설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더 나은 항모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2030년에 도입을 하는 만큼 넉넉한 시간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항공모함의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 영향력에서 위대한 한국의 위상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